네, 이미 뭐 익히 알려진 이벤트죠. 뭐 CES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 좀 찾아볼 코너고요. 애널리스트가 들려드립니다. 자, 스몰캡 분야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고를 지금 딱 받았는데 네. 하나는 CES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로봇 이게 물론 순서는 지금 바뀌어 있는데 네네.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도 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바이오 이벤트도 있고. 네, 자, 맞습니다. 일단은 거꾸로 바이오 이벤트 쪽을 먼저 당겨와서 네. 디지털 의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죠? 네, JLK라는 종목인데요. JLK 원래는 익스펜션인가 뒤에 붙어 있죠. 여러 이제 자회사가 있어서 네. 이제 뒤에 뭐 JLK 바이오가 붙기도 하고, 네, 익스펜션이 붙기도 하는데 일단 통칭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된 회사 명칭으로는 JLK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앵커님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JLK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업체랑 함께 이제 올해 이제 연초에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작년 좀 쉬었던 주도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고 본 건데 네. 바이오와 결국 반도체인데 주도 섹터라고 하면 바이오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의 투자 기조가 많이 쏠려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뭐 코로나 국면 이후에 규제 국면이나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JP 모건이나 이런 바이오 관련 학회를 이제 앞두고 1월 달에 기대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CES도 최근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가전이나 이런 것과 융합해서 또 전시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상당히 이쪽 시장 자체를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가정용 가전 헬스케어 이게 네, 맞습니다. 될 수 있겠네.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BT라고 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하고 IT가 네. 이제 올해는 좀 접목이 돼서 네. 저희도 이제 연초의 화두가 이제 AI 인공지능과 BT의 결합. 네. 뭐 그래서 어제 이제 신테카 바이오를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네네. 자, 이 JLK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JLK의 폐질환 솔루션. 네. 일본의 PDMA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일본 시장을 좀 공략하는 포인트가 됩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12월 초에 작년인데 이제는 이제 12월 초에 나왔던 이제 언론 기사나 이제 회사 측 발표를 보면은 일본 측에 이제 PDMA 긴급 승인을 받은 이제 폐질환 관련 솔루션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업적 가치로서 PDMA라는 게 일본의 네, 뭐 FDA 미국의 FDA나 아. 이런 게처럼 이제 일본의 이제 네, 식약처나 맞습니다. 뭐 이런 데에 네. 해당이 되군요. 그거에 이제 그 약자로 이제 PDMA인데 일본 쪽에서 진출이 조금 그 상당히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게 저희랑 다르게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나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이미 규제가 진작에 좀 풀려서 이쪽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이미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고령화도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도 무시 못하고 이미 19년도에 일본의 이런 또 원격 의료 시장 자체가 240억 엔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될 만큼 상당히 시장 자체도 크고 연평균 향후에도 뭐 10% 이상씩 성장하는 만큼 성장세도 큰데 이쪽 관련해서 이제 긴급 승인을 받은 폐질환 솔루션은 사실 JLK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뇌질환이나 암같이 이제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이랑 맞물려서 이번에 일본에서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그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더 큰 시장인 뇌질환 쪽이나 암 쪽으로서의 이제 확장 가능성도 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번에 일본의 PDA 긴급 승인 받으면서 일본 쪽에서 사업을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저희 그 닥터넷이라는 업체와 이제 제휴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닥터넷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그 원격 의료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들이랑 네. 그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기존에
만약에 이런 그 닥터넷과 제휴 없이 진출을 했으면은 저희가 개별단으로 대학 병원과 계약을 하거나 뭐 엑스레이 그 기계 장비의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탑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 업체와 제휴를 하고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그 뭐 파급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뭐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접점이나 거기에 이제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네, 확산성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일본의 특성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네. 노령화 거기에 이제 이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폐질환도 당연히 많을 거고 네. 일본의 원격 의료 시장이 저렇게 크고 있군요. 네. 거의 뭐 맞습니다. 불조심표처럼 저렇게. 네,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아직 이렇게 원격 의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그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하고 JLK하고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나요? 뭐 디지털 네. 치료 이렇게 되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AI 이런 원격 의료와 갑자기 메타버스를 하면 뭐 엮는 접점이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기존의 B2B 사업에서 B2C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역시나 비대면 진료 쪽인데 그렇죠. 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뭐 자료로 실리진 못했지만 사실 이미 저희 뭐 JLK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말로만 하던 이제 뭐 어떤 메타버스 상황처럼 네. 이제 의사나 의사분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여러 뭐 그 리포트들이 저희가 거의 뭐 그 실생활처럼 볼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진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뭐 그 가상의 공간이지만 비대면으로 네네. 질의응답을 좀 더 소상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네. 번뜩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JLK가 좀 그 타겟으로 잡고 있는 뭐 내질환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태 동안은 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통해서 뭐 저희가 보기 힘든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좀 진료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 플랫폼이랑 연관을 짓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의 뇌를 이제 좀 더 형상화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구비를 거의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사업에 좀 가시적인 진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관련해서 이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가 좀 풀리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사업을 진출할 수 있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재외국민 대상으로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재외국민 대상으로 대학병원 뭐 2곳 정도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좀 가시적인 사업 진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규제 아까 말씀하신 샌드박스 뭐 이해타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걸 또 딱 들고 나오면은 네네. 아무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유연성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 주요국들의 이 비대면 의료 현황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던가요? 네, 해외도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데 일본이 이제 97년에 좀 빠르게 원격 의료를 이제 전면적으로 의외네요. 허용했고, 네. 네네네. 근데 일본은 참 독특한 게 코로나 사태 뭐 확산될 때도 네네. 일단은 감염이 되면은 죽을 만큼 아프면은 병원을 와라 이렇게 네. 공분하게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상식이나 이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네네네. 우리는 걸렸다 하면 무조건 뭐 이 앰뷸런스 뜨고 뭐 네. 격리하고 난리인데 그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것 있을 것 같아요.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015년도에 원격으로 전면 허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밖에 다른 국가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코로나 국면이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에서도 나오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원격 의료 제한하던 게 일시적으로 좀 완화된 게 있고 뭐 그 밖에 영국이나 중국도 비슷하게 이제 최근부터 조금씩 규제를 좀 완화해 나가는 기조로 보이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크게 통칭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의 기업을 들어봤고 JLK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이제 로봇 관련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네. 우리 웬진 애널리스트는 약간 반도체 뭐 사실 그게
교접점이 있죠.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사실 라운테크라는 기업인데 라온테크. 네, 네, 실제 로봇 관련돼서는 네. 가장 주목되는 회사인데도 네네. 뒤에 뭐 로봇이 안 붙어서 사명이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 뭐 최근에 이제 로봇 테마로서 여러 음. 기업들이 뭐 좀 주목을 받았는데도 네. 관련만큼 이제 주목을 못 받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주가는 뭐 스물스물. 네, 가격은 지금 주당 39,000원대지만 시가총액이 작아요. 네, 맞습니다. 2천억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로봇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 기업이냐 뭐 반도체 관련 뭐 장비 부품 업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하는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저희 반도체 웨이퍼 이제 진공에서 대기 상태 이제 이송해 주는 진공 로봇 쪽이 주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얘네가 왜 반도체 로봇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냐를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뭐 여러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물류나 이런 일반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 밖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로봇도 일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그 로봇들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웨이퍼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되게 미세한 공정에서 진공과 이제 대기 상태를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사실 기술력이 있음에도 일반 산업 로봇으로 진출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저희가 뭐 패키지 기판 최근에도 그 한 것처럼 대부분 업체가 뭐 FCBJ의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에 업체에 투자가 몰리는 것처럼, 네. 라운테크 같은 경우도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내세우기 힘든 일반 산업보다는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인 반도체용 웨이퍼 진공 로봇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네, 관련된 이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향후에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객사 다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성장기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쪽에 어떤 점유율 성장이나 그런 부분을 점칠 수 있는 게 결국은 기술력인데,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뭐 큰 편이 크게 늘어나 있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뻔한 회사들이 네. 때문에 상대하는 회사들이. 근데 네, 어디가 뚫리면 이제 쭉쭉 늘어나고 이제 뭐 네. 안정화되고 장기 공급 계약이 될 거고 이렇게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걸 점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얼마나 결국 다른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냐일 텐데, 사실 이쪽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미국의 브룩스의 제품 같은 경우를 뭐 웨이퍼 처리량이나 이런 신뢰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뭐 20-30% 이상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저희의 어떤 뭐 그 로봇 구조상 훨씬 더 이제 뭐 기존의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파티클이나 진공 상태에서 뭐 벨트의 늘어짐 현상이나 이런 어떤 품질 이슈가 있었는데, 병렬로 이제 그 로봇 암을 구현을 함으로써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품질 이슈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서 경쟁사의 그 MS를 상당히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 주요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렇게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이미 라운테크를 포함해서 이런 병렬 링크함 진공 로봇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 3개 업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점을 감안을 하면은 향후에는 국내 주요 장비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어까지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어의 진공 로봇 그 시장 자체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그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멀티플에도 훨씬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네. 라온테크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7축 다관절. 네. 하여튼 뭐 축이 많아야지. 네. 진공 상태에서 정확히 멈춰야 되고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기업 들어봤습니다. JLK하고 라운테크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의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